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빚이 3개월 만에 14.9% 늘어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5년 1분기에 1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가 4월 말까지 13조 6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조세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됐습니다. 수입 원자재 값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로 원자재 등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실수요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 됐죠? 0.9% 오르면서 코스피가 마감됐습니다. 1705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500선 턱 밑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넘지를 못하고 또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1% 소폭 오르면서 495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3,4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기록했고 프로그램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거 매물을 내놨는데 이걸 다시 또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70억 원 정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상황은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6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포인트 오르면서 170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70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40여일 만에 1700선 훌쩍 뛰어나면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1696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한시 구간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로 흐름을 바꾸고 외국인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결국엔 1700선 중반까지 1705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나흘 연속으로 매수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2천억 원 정도, 기관은 여기에 2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0.88포인트 오르면서 49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갭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상승 탄력은 줄어들었습니다. 500선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490포인트, 490선 중반에서 횡보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은 다시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15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94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만이 200억 원 정도 매수세를 유지해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위로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또 국내 증시까지 살아나면서 대내외적인 하락 압력을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6원 80전 내리면서 1210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1210원에 출발했습니다. 급락하며 출발했는데요. 1200원대 초반에서는 정부의 개입 경계감이 지지선을 형성해줬고요. 고점에서는 수출업체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210원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유가지권 시장 시총 상해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대형 IT주들, 그리고 운수, 화학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6% 오르면서 81만 원 올랐고요. 포스코가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은행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신한지주가 2%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1.25% 오르면서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하이닉스 전기 전자업종 강세에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1% 오르면서 강세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3.5% 오늘도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4% 조정받았고요. 소디프신 소재가 3.3% 올랐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ICT, CJ 오쇼핑, 그리고 SK컴즈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고요. CJ 오쇼핑과 포스코 ICT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역시 0.4%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지수로 봤을 때 운수창고 업종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해운업체들이 국내 수출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상선이 3%, 그리고 대한해운과 한진해운이 1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흥하해운 역시 10% 오르면서 해운주 강세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종들 많이 내렸는데요. 통신주들은 요금 인하 경쟁 우려감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K텔레콤이 약보합 그리고 KT가 2%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2% 내리면서 통신업종들 하락했습니다. 4대강 관련주들도 많이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구간분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에 따라 하락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이화공영과 특수건설 그리고 통신건설까지 가격 제한폭 가까이 내리면서 4대강 관련주들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Y브로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집트에서 방송통신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이집트 수출 아프리카 진출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KMW가 6% 그리고 아미노로직스 역시 4% 오르면서 Y브로 관련주들이 강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한 달여 만에 코스피가 17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 박스권 상단에 근접했기 때문에 반등 탄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가 나란히 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좀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좀 저항을 받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장 특징 한번 정리해보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1700선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매물 장벽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1700선을 돌파했다는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유로화 반등,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힘입어 2%가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금일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매수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매수를 기록하면서 실제적으로 금일 증시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이런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에 힘입어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단기적인 매물 장벽으로 이어졌던 지수 1700선의 돌파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 전자, 은행, 화학 등 기존 외국인 선호 업종이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5월 외국인이 2008년이죠. 리먼 파산 당시보다 많은 월간 기준으로 한 6조 원이 넘게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유럽계 외국 투자자들의 디레버러지가 지나쳤던 것으로 판단된 만큼 유럽발 재정 우려가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면 5월 출현되었던 그 외국계 자금의 일부가 국내 증시로 다시 회귀할 걸로 예상되고 이런 부분이 향후 국내 증시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1700선도 좀 지지받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선은 또 오늘 저녁으로 또 향해야 되겠죠. 미국장에서는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 넘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금일 밤은 무엇보다도 좀 더 미국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전일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것도 있지만 금일에 각종 지표 발표가 대기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주택 및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우선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현재 전망치는 전년 대비 한 4.9% 증가할 것으로 월간 기준으로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3.7% 감소한 64만 8천 건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5월 건축 허가도 전월 대비 2.5% 증가한 62만 5천 건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월 설비 가동률은 전월보다 소폭 높은 74.5%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산업 관련 지표의 호전은 계속되고 있고 주택 관련 지표들도 어느 정도 바닥은 하긴 한 만큼 최소한 더 나빠지진 않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일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이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일단 여러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것도 리스크 관리에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유로가 반등하고 유로발 재정 우려가 완화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 수급에 힘입은 견조한 지수 상승 흐름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 국내 증시에서는 업종별로 순환매 양상을 보였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외국인의 선호 업종이 이제는 다시 강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업종별 외국인의 수급 동향 및 변화를 좀 점검해 보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금년에 이제 지난 3월과 4월 그리고 5월 그리고 최근까지로 한 세 시기를 좀 나누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금년 들어서 그 세 시기 모두 매수세 및 그 외국인의 선호가 높았던 것은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이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에 들어 외국인이 그 지난 3, 4월 그리고 5월과 달리 최근에 좀 관심을 보이는 업종도 어떤 수급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런 업종은 기계, 유틸리티, 유통과 항공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고 그에 따른 소비 개선 기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외국인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되는 부분에서 이들 업종의 종목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자금이 유입될 경우에는 업종 대표주들의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업종의 대표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가 1,700 이상에서 상승한 만큼 전고점 근처까지 도달한다면 차익 실현의 전략을 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우선 1,700 이상에서 보유 종목 중 이미 수익을 실현한 종목부터 좀 차례대로 차익 실현해 가는 것도 어떤가 하고 판단됩니다. 네. 저희가 뭐 기계, 유틸리티, 뭐 유통, 항공까지 참 이렇게 다양한 업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좁혀보도록 하죠. 이 넘버원을 꼽자면 어떤 업종으로 한번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금년 내내는 좀 자동차에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그 유럽 쪽의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는 견조한 매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는 자동차 업종은 금년 내내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 업종이 강세라면 또 자동차에 따라가는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당연히 좋겠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그래도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에 대한 접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다면 업종의 업황 전망이 그렇게 나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차익 실현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 이제 IT,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도 다수 포함이 돼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이 선호하기도 하지만 또 매도 시기에는 또 다른 업종 대비 큰 폭의 매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떤 리스크 차원에서는 수익을 일정 부분 냈다면 차익 실현에 가는 전략도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무리해서 수익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이 안건으로 붙여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지만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일 대책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면 다음 주께 당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련해 임종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의 한도를 당분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빚이 3개월 만에 15% 가까이 늘어 국민 총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자부 부채는 모두 368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4.9%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05년 1분기의 1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자부 부채 중 국공채 등 채권은 전분기보다 9.8% 늘었으며
한국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은 무려 293%나 급증했습니다. 또한 직전 1년간 국민 총소득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나타나 반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2004년 1분기에 17%였던 점을 고려하면 6년 만에 곱절로 커진 셈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4월 말까지 13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조세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관리 대상 수지 적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5조 7천억 원 개선된 1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관리 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지난 4월 말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7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수입업협회는 오늘 발표한 5월 수입 원자재가 동향에서 30개 주요 수입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코이마 지수가 전월보다 17.15포인트 내려간 310.9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이마 지수가 떨어지기는 3개월 만입니다. 부문별로는 비철금속이 가장 큰 폭인 12.3% 떨어진 것을 비롯해 유화원료 6.9%, 철강제 5.1%, 생산품 4.9% 내리는 등 모든 부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수입업협회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원자재 등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실수요 감소로 지난달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골드만삭스 자산운용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품 운용과 투자 포트폴리오 설계 등 자산관리 전 분야에 걸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펀드 설정, 판매와 마케팅 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4일로 설정 3주년을 맞은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의 한국밸류 10년 투자 퇴직연금증권 투자신탁 1호가 전체 퇴직연금 채권 혼합형 펀드 중 가장 높은 38.33%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대구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적립식 펀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CEO 특강을 개최합니다. 유승록 하이자산운용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미래에셋이 오늘 힐튼 호텔에서 박현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 전문가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미래에셋은 매년 20명가량 선발되는 장학생에게 각각 연간 최대로 미화 5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1700선이라는 의미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과제는 이 선을 과연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 변수에 많이 휘둘릴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 넘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재차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보다 반응이 더 셌습니다. 1.8%가량 오르면서 만선을 회복했습니다. 1067.15포인트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